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예요. 22개월 된 아들이 있고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어 보낸다니 뭔가 새롭네요. 시댁 얘기를 하자면 A4 용지로 몇 장을 써도 끝이 없는데 최대한 간추려서 써볼게요. 제가 사실 혼전 임신이라 한 달 전부터 합가해서 같이 살았거든요. 시댁에서 집해줄 형편은 안 되고 이혼한 시누이가 있는데 그 시누이랑 함께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한 지 3일째인가부터 임신한 며느리가 신랑 밥 안 차려준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누이가 셋이거든요. 신랑은 막내 아들이고요. 그중 큰 시누이가 미친 듯이 전화와서 네 뱃속아기 병원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막말을 짓거리고는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기분이 아들 밥 굶고 다닐 때 엄마 기분이랑 시누이 기분이다. 이러고 저보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배웠다. 자기 엄마 아빠에게 잘해라. 네가 하는 꼴 보니 애 낳고 애 버리고 도망가겠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시부모님이 어디 있냐 등등 다 적기도 힘들 만큼 저에게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족사를 좀 말하자면 시누이랑 신랑이 배가 달라요. 시누이들 친엄마가 시누이들을 낳았고 시집살이를 못 이겨서 시누이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만 다른 거죠. 아빠는 같고. 그리고 신랑은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키우고 시누이들은 시할머니께서 다른 집에서 따로 키웠고요. 그러니 형제끼리의 정이나 이런 거 없어요. 명절 때 2번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절 가족으로 인정 못하니까 결혼시키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둥. 폭언들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항상 방관에 방치해 보태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항상 장남과 장손 며느리가 할 도리를 운운하시고 친손주 보고 싶다 하시면서 항상 친손주하고 외손주는 따로라고 따지시면서도 아기 태어나서 20개월 넘은 현재까지 그 흔한 내복 하나 사준 적 없다면 말 다 했죠. 그리고 현재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많이 아프세요. 뇌종양 말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친정을 무시하는 건지 정말 말 한마디들이 비수해요. 가슴에 꽂혀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시댁을 항상 1순위로 생각해라. 친정에 가도 오래 있지 마라 라고 하시고 명절 당일에도 아침 먹고 차 밀리기 전에 가려고 심지어 산수도 다 갔다 오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면 점심 먹고 좀 이따가 가. 어차피 지금 처가 가봐야 제대로 된 밥이나 얻어먹겠냐? 라고 얘기하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아프시니까 신랑 가면 맨날 맛있는 거 비록 외식이긴 하지만 풍족하게 먹이시거든요. 항상 장모가 해줘야 하는 건데 장모가 없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장녀인 저를 또 엄청 예뻐해 주시는데 아빠께서 저를 많이 예뻐한다고 말하니 시어머니 왈 친정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예뻐해 주는가 보다 이러시고요. 아기 태어났을 때도 외모 이야기를 엄청 하면서 아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으면 예뻤을 텐데 엄마를 닮았어 하면서 캐릭터도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 닮았다고 못생긴 캐릭터랑 비유하고 맨날 쌍꺼풀 얘기하면서 애기 쌍꺼풀이 없다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시켜주라는 등 신랑이 쌍꺼풀이 진하거든요. 휴, 요즘 쌍꺼풀 없는 게 더 매력이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모자란 부분만 맨날 말씀하시고 안 좋은 건 전부 외할아버지 닮았다, 저 닮았다, 외탁했다 하시고요. 예를 들면 아기가 돌진하면 고집이 세지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런 거조차 자기 집엔 고집 쓴 사람이 없다고 저희 친정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하는 행동들은 칭찬 한 번 한 적이 없으시네요. 저희 친정이모께서 저희가 차가 없다고 아기 있는 집에 차 없으면 힘들다면서 아반떼 자가용 중고지만 얻게 되었어요. 하도 시누이들과 분란이 심해지니 시댁에서 분가해서 나왔는데 이사한 집 보증금도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자본금하라고 주신 돈으로 내고 지금 월세 살고 있네요. 네, 능력이 정말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선 딸 시집 간다고 도움 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혼수도 제가 다 했고요. TV, 장롱, 세탁기, 생활용품 등등 밥그릇, 냄비에 숟가락까지도 제가 샀어요. 시댁에서 정말 하나도 보태주신 거 없는데 저희 집에서 차 받았다고 했을 때도 친정에서 해줬다고 하니 차 타고 다니면 돈 많이 든다고 뭐라 하시기만 하고 처가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또 제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전날부터 하루 종일 신생아 보랴 땀 흘리며 음식 만들어서 시댁에 직접 가져갔는데 입맛 없다고 바로 전부 다 꾸역꾸역 냉장고에 넣으시더라고요. 맛도 하나 보지 않고요. 그래도 외아들 하나라고 연은 끊을 수 없다는 생각에 2, 3주에 한 번은 꼭 찾아가려고 했었고 차 없을 때조차 애기 신생아 때도 그 간난쟁이 안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까지 명절, 제사 꼭 챙겼고 배불렀던 막달에 만삭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항상 탐탁치 않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며느리란 이름만으로 죄인이 되는 건지 저 없으면 제 뒷담화하기 바쁜 것 같고 이게 왜냐면요. 얼굴 한번 본 게 다인 어머니 쪽 이모님들이 제가 인사하거나 하면 무시하고 표정부터 완전 썩어 있어요. 어머니 쪽 이모님들조차 저희 아기 보고 왜 쌍꺼풀이 없냐고. 쌍꺼풀이 그리 중요한가요? 또 한 번은 제가 맞벌이 하랴 육아하랴 무리해서 몸살이 걸려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 아기가 돌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미 예전부터 돌잔치는 서로 부담된다. 돌되기 몇 주 전부터 절대 하지 말자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시댁에 돌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시댁 식구만 딱 불러서. 그래서 부랴부랴 점심때 갔더니 저희 보고 늦게 왔다고 저희가 인사하는데 인사도 다 무시하고 왜 이리 늦게 왔냐며 구박만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 돌인데 음식 하나 안 도왔다고 구박을. 전 음식 준비하셨다는 것도 방금 들었거든요. 그것도 억울해서 저도 지금 방금 한 거라고 당황스럽다고 왜 이렇게 준비하셨냐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친손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 하시는데 그런 거면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이미 저는 나쁜 며느리 다 만들어 놓고 정말 황당했어요. 몇 주 전부터 신랑이 아이 준비하지 마 하면 알았어 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고. 거기다 그날은 하필 제가 열나고 아파서 골골대고 있었는데 그거 보더니 애엄마가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아프다고 구박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플 것 같으면 나가서 돈도 벌지 말고 그냥 신랑이 돈 버는 거 아껴 쓰면 되지. 이러시고요. 애초에 시댁 때문에 빚도 얻어서 빚 갚고 월세에 세 가족이서 사는데 190만 원으로 살아지나요? 암튼 말도 저렇게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저보고 독감 주사 안 맞았냐고 애엄마가 돼서 그런 거 안 먹고 뭐 했냐고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너무 아파서 골골대는데 저보고 넌 빨리 아기 밥이나 먹이라고 하고는 다들 맛있게 화목하게 드시는데 저 혼자 밥상에서 떨어져서 미역국만 있는 작은 상에서 아기 밥 먹였어요. 그땐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정말 시댁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 와중에 둘째는 절대 안 돼 하고 피임도 하고 피임약도 먹었는데 덜컥 둘째가 생겼어요. 아, 이럴 수가. 산부인과에서도 임신된 게 신기하다고 꼭 낳으셔야겠네요. 이럴 정도로요. 그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타먹고 해서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시댁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했어요. 지금까지 처가에 너무 받기만 했다. 혹시나 우리 집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이런 얘기 가족 말고 누구한테 하겠냐 이랬더니 시부모님들 바로 돈 없다. 애 지워라. 이러더라고요. 중절비 정도는 대줄게. 30만 원 정도면 되지? 그러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친손주인데 그렇게 가차없이 바로 지우라니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로 영상통화 걸어서는 첫 손주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지요. 저희 집 이모들은 생명은 소중하다고 벌 받는다고 절대 지운다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라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라면서 얘기하는데 어찌나 차이가 나든지요. 그래서 저희 이모들조차도 이 사실 다 알고 시댁이랑 이제 연 끊으라 하시네요. 해도 이건 심하다고. 첫째도 보여주지 말고 둘째는 당연하고 그 와중에도 제 폰으로 제가 전화 받을 때까지 평균 7통, 8통 집착하듯 전화하세요. 사람 피말리는 것처럼요. 신랑한테는 안 그래요.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한 통 겨우 남겨놓고. 암튼 어제 또 받을 때까지 전화하셔서 명절 돼야 보겠다고 하시는 말에 신랑이 이번 명절에 안 가겠다. 이래야 한다. 이제 둘째도 생기고 돈 벌어야지 라고 얘기하니 노발대발하면서 돈에 왜 그리 매달리냐. 왜 계속 그렇게 사냐. 그래도 할 도리는 하고 즐길 건 즐기고 살아야지. 뭐하러 그러냐고. 현실성 없는 얘기만 하시네요. 보태줄 수도 없으면 열심히 하라고 응원이라도 해주든지. 이제 연 끊을 때인 것 같다고 신랑도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이 안 든다네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귀찮다고 할 정도라고. 우리 둘 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자 이러고요.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그래, 연 끊고 살자 할 수도 없어요. 이 글을 쓰는데도 다시 화병이 도질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한답니다. 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준 상처가 부메랑이 되어 제발 다 돌려받기를. 그동안 받아온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시댁에 기대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상처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연 끊고 살지 않는 이상 명절에 어쩌다 만나도 매번 저에게 상처를 주니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연 끊고 사는 게 답일까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